안녕하세요. 아는고 TV의 이승훈 작가입니다. 원래는 오늘 그 DJ 컨셉으로 하는 날인데 이 기분으로는 도저히 그 DJ 컨셉을 할 수는 없고요. 바로 두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는고 TV의 시몬스한 아는고 청장님과 우리 아는고 TV를 또 빛내주시는 김성수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왜 이렇게 시작했는지 아시겠죠, 솔직히. 예, 지금 뭐 오늘 보셨습니까? 어떤 걸 어떤 것 수해 때문에? 현장에 가서 예. 봉사를 한다고 하면서 예. 쳐웃고 지들끼리만 웃다가 심지어는 김성원이라고 하는 자는 예. 아 이거 오늘 비가 왔으면 말이야 그냥 사진이 잘 나올 텐데 그러니까요. 비가 예. 찍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갑자기 권성동이 하늘을 쳐다보고 이미전 옆에서 막 때리고 있고 이그 분수 아이고 뭐 이러면서 막 그 카메라에 그렇죠, 가리키면서 맞아요. 예. 이게 뭐 하는 짓들입니까 지금 이게 자. 70년대 무슨 새마을운동 때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이 계시다면 네. 그 김성원 의원 집에다가만 폭우를 좀 내려주십시오. 네. 비를 원했으니까 본인이 비가 내리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무슨 기우제를 아니 김성원 의원 집에만. 시간당 100ml로. 아이고 한술 더 드시네. 시간당 이왕이면 뇌우까지. 뇌우까지 벼락천둥 뭐 이런 거죠. 예. 본인이 원했기 때문에 저희는 권해드린 그럼- 것뿐입니다. 천벌 받아야 돼요, 진짜. 그럼요. 그게 그 수해 현장에서 할 얘기입니까, 사실? 옆에 바로 수재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 와중에 또 나경원 의원은 또 마이크 잡고 여러분 고생하시고 어쩌고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그 수재 입으신 분이 지금 길 막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나 막지 말지. 진짜. 그러니까요. 이렇게 답답한. 옆에서 막 소리 들리던 게 그 예, 아주머니 맞습니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구호 차량들하고 그 수재당한 분들의 그 물도 빼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차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막고 지들 사진 찍고 있는 거예요. 하하호호하면서 카메라 받고 진짜 못할 짓 하는 것 같아요. 어제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윤석열이 어제 왜 그 사고 당했던 집 네네네. 거기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뭐 또 사진 찍어가지고 청와대 대통령실이라고 하면서 해가지고 홍보 자료를 냈잖아요. 카드 그러니까 뉴스. 이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랑 일도 없는 사람들 맞아요. 같아요. 인간성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인성 자체가 문제예요. 그 사진을 갖다 보시면 우리 한번 그 네. 대통령실이 뽑아준 그 홍보 카드 뉴스를 한번 띄워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 카드 뉴스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 거냐면 이거는 거의 그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숨진 곳 거기를 그렇죠.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그러면서 지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는 맞아요. 거야. 저 봐봐봐. 이런 식으로 구경하듯이. 하니까. 구경하는 그러니까요. 그게 뭐 안에 들어가서 그 피해를 공감하는 게 아니라 네. 완전히 구경하는 거야. 구경하면서 처음에 했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니 왜 이렇게 그 대피를 갖다 늦게 했대? 주무셨나 보지.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주무셨나 봐. 이 말이 거기서 나온다는 게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냥 단지 한심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 주변의 모든 보좌진들이 다 잠을 잤거나 할 일을 안 하거나 그렇죠. 내팽개쳤거나 셋 중에 네. 하나예요. 왜냐면은 저 나오네 이제. 예. 저기로 이동하면서 오늘의 일정은 브리핑을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다 하죠. 네. 그러면서 자료를 다 주잖아요. 그렇죠. 거 가서 해야 될 멘트까지 멘트까지. 다 줄 겁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저 멘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밤 10시까지 그때까지 그냥 대피 안 하고 뭐 했대? 주무시다가 당했나 봐. 이거는 아무 그 보고나 그렇죠. 브리핑을 받지 네. 않았다는 얘기니까 너무 소름 돋는 거예요. 주변이 하나도 가동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그걸 갖다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 참사가 일어났던 곳이잖아요. 그러면 인간이라면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시다니 너무나 그렇죠. 마음이 아프고 내가 너무 죄송스럽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한다는 말이 이렇게 그 보면서 저기 한강 모니터링 시스템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옆에서 네. 환경부 장관은 그게 있는데도 환경 모니터 맞습니다. 이러고. 그러니까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다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러고 맞습니다. 있고 근데 있잖아요 지금. 있잖아. 그 내용도 파악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주변에 하나도 안 들어가는 아니 그럼 환경부 장관을 또 뭐 한 겁니까? 그럴 때 오히려 얘기 한마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래도 저거 보세요. 우산은 딱 지가 지고 있잖아. 그건 아는 거야. 그거를 사진을 찍으려고 했던 거예요. 저거를. 그래서 저 사진에서 가운데가 뭡니까? 우산 든 손이야. 그러시네요. 우산 든 손을 포커스를 돋보이게 저게 했어. 맞추- 내가 보기에는 저거 빛나게 했다. 저기다 저 필터 붙였다. 내가 보기에는 왜냐하면은 그 밑에를
자 색깔을 죽였잖아. 아, 그러네요. 거기다가 국민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박아놓지. 예. 저거는 보세요. 참사가 벌어진 공간인 창이잖아. 그렇죠, 거긴 그렇죠. 안 보이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러고 웃기는 거. 거긴 보세요. 덮어버린 거야. 그렇죠. 지금 우산이 지금 하나 가지고 세 사람을 쓰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정작 손에 들은 윤석열이는 혼자 쓰고 있죠. 혼자 아니고 자기 머리 위에 쓰고 있는데 네. 혼자 쓰고 있죠. 지금 몸이 다 노출돼 있어요. 아, 저 두 분은 소방관이랑 네. 저분이랑, 아니 예. 윤석열이가 노출돼 있다니까. 아, 자기가 지금 본인 그 등이 저거는 완전 연출이죠. 진짜 연출이네요. 비가 네. 오는 그걸 막으려고 했으면 예. 대통령이 왜 소방관한테 저 사람들 씌워주는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주변에서 저기서 나오는 현장음을 제가 딱 살려보면은 자 잠깐만요. 우산 좀 위로 빼시고요. 뒤로 좀 그렇죠, 야 좋아요. 야 공산꽃 찍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다음 컷으로 갈까요? 요거야. 야, 그냥 소리만 들었는데 YTN 돌발 영상을 보는 느낌이에요. 아, 그냥 바로 꽂히는데 이렇게. 그러네요. 아니, 지금 나는 저걸 보면서 아 저거는 연출이다. 예, 그러니까. 예. 그래놓고도 네. 그 밑에 참사 현장이 자기네들을 거슬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덮어버리는 그러니까 거야. 저 자막으로 이제 덮어버린 덮어버린 거죠. 거야. 예, 그러니까 진짜 보여주려고 하는 건 뭐예요? 예. 대통령의 저 결연한 손. 예. 혼자서 우산을 들고 계시는 네. 저 놀라운 손. 그 손을 보여주고 싶은 거고 네. 그리고 그 밑에 참사 현장은 가리고 싶은 거예요. 온 국민들이 저런 걸 보면 아 저 사람은 그 인간성 자체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을까요? 네. 저런 경우면은 사실상 가서 그 어떤 참혹한 그 죽음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그 참 예. 그것도 그 어려운 사람이 그렇죠. 그러면 거기 가서 정말 그 애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고 애도하고 그 해야죠. 참사에 대해서 참 이 얼굴에 그 느껴지는 그게 금방 나올 거거든. 네, 우리가 그렇죠. 좀 가면 정말 너무 안 됐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그런 표정은 하나도 없어요. 자, 저 보십시오.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눈들이에요. 눈들. 눈들이 어떻게 돼 있냐. 저 가운데에서 지금 본의 아니게 포커스를 받은 사람 있잖아요. 저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분은 지금 대통령을 바라보고 그렇죠. 있죠. 무슨 말씀하실까 봐. 네. 예. 그다음에 그 옆에 분은 차마 참사 현장을 못 보고 있어. 아하. 저 경찰이잖아요. 그렇죠? 소방관 소방관은 네. 참사 현장을 못 보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시선이 땅 쪽을 그렇죠. 보고 예. 있잖아요. 예. 근데 대통령만 유독 안을 보면서 뭐가 안 보이나? 이거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유일하게 혼자서 완전히 그 다른 세상에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마치 저 안에 무슨 도둑고양이가 들어가지 도둑고양이가 뭘 훔쳐가지 않나 그런 걸 쳐다보는 눈빛이야. 뭐 증거가 저게- 있지 않나. 뭐 저 이런 공감하는 눈빛이 아니라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옆에 있는 눈빛은 네. 차마 쳐다보지 못하는 눈빛으로 네. 소방관만 유일하게 공감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대통령 신기를 살피는 사람. 그렇죠, 저기에서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정권의 문제가 고스란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일하는 건 소방관이에요. 네. 진짜 근데 참 보면 볼수록 마음이 아프네요. 이런 기록들은 진짜 보존돼야 될 기록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근데 삭제했어요. 삭제해 버렸어요? 저거 삭제했어. 저희가 보존하고 있으면 돼요. 네. 저희가. 카드 유수까지 만들어 네. 내놨더니 왜 삭제를 했을까요? 삭제했어요. 저기도 이제 나중에야 그 위중함을 알았구만.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본인들도 뭐 쪽팔린 건 아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아는 거 솔직히 아니겠습니까? 말해서 이승훈 작가 정도만 돼도 아, 그렇죠. 저 사진을 쓰겠다고 딱 갖고 와서 그러면 야 이 새끼들아 이거 어딜 가비 이렇게 하죠. 그렇죠. 저도 네. 전 사람이거든요. 전 피가 흐릅니다. 그렇죠. 근데 예. 지금 보면은 그 청와대 그 홍보 비서실 쪽 보면은 대체로 이제 코바나 컨텐츠 쪽에서 들어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김건희한테 같이 일하던 사람 수준이라는 게 이제 네. 딱 저 수준이잖아요. 맞아. 저 수준. 그러니까 앞으로 저런 일들은 이제 비일비재하게 비일비재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미 딱 그 기본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좀 끼리끼리 뭉친다고. 뭐 이번에 그 시민사회 수석은 또 아니 뭐 비 온다고 대통령이 퇴근 안 합니까? 우리 저녁 약속도 있고요. 야 저녁 약속은 거기서 당당하게 얘기해. 야, 나그 얘기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저녁 약속이 네. 그 박강수 구청장이랑 같이 젖 먹는 전 약속 먹는 아니야? 자리. 왜냐면 꿀맛 그 꿀맛. 강순규가 지역구가 마포야. 아 그러네요. 그리고 강순규 밑에서 이렇게 딱 사실은 그렇구나. 이렇게 네, 따까리 네. 비슷하게 하시던 네. 분이 구청장이야. 구청장이고 현재 그것도 라인이 또 그렇게 있었구나.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변명을 하시고 이런 걸 하고 있으니 야 지금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습니다 지금. 끼리끼리 아까 놀고 그 있는 자막에 그 사실 또 취약 지역이라고 나왔지만 그 심평 변호사님은 또 누추한 곳에 또 대통령이 직접 가시지 않았냐. 그 잘하지 않았습니까? 누추한 곳에 가서 누추한 곳이라고 직접 하잖아. 우산을 들고 예. 그렇게 살펴봤으니 잘한 거 아닙니까? 야. 칭찬해 주세요.
진짜 너무하면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단어 표현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머리에 그렇게 돼 있는 거지. 늘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지금. 왜냐하면 걔네들은 귀족이고 어허. 여기는 개돼지니까 친히 개돼지가 사는 곳에 가서 개돼지가 죽었다고 그렇게 들여다보시고 네. 심지어 교시를 내리어서 이 반지하를 없애라. 법적으로 반지하를 없애겠다. 대한민국에서 반지하를 없애라. 아 근데 그것도 웃긴 거 아닙니까? 누가 반지하 들어가서 살고 싶냐고요, 솔직히. 어쩔 수 없이 가난하고 어렵고 하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사실 수밖에 없는 건데 할 그걸 수 또 없으니까 없애버린다면. 사는 거지. 누가 반지하에 살고 그러니까요. 싶겠어요. 제가 반지하를 2번 살아봤습니다. 아, 제가- 저도요. 예. 제가 그 잘 나가는 강사를 하다가 예, 예. 연극으로 다시 돌아가야 아하, 되겠다. 예.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3년 만에 예. 거의 망해요. 야, 이런 얘기하면 슬프더라 갑자기. 그러니까 99년서부터 예. 이제 동성아트센터에서 할 때는 네네네. 그래도 네. 박봉이지만 견뎠어. 그런데 이제 동성아트센터에서 쫓겨나고 나서 네네.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기획사를 차리고 음. 3년 만에 거의 망하는 거야. 그때 꿈이 좀 있으셨으니까 있었죠. 잘 나갈 거다. 이런. 그런데 그때 이제 아빠 찬스를 써서 아하. 아버님으로부터 돈을 끌어오고 얼마요? 꽤 끌어왔어요. 꽤. 꽤. 아버님 집을 담보로 잡혀서 꽤면 억 단위입니다 이거. 억 그렇지. 단위, 억 단위입니다. 예. 극장에만 4억이 들어왔어요. 어휴, 그 당시에 극장만. 와, 그 당시에 사. 그래서 극장을 2003년에 개관을 딱 해요. 예. 그리고 나서 한 3년이 지나서 결국 오피스텔 지상에 있던 거예요. 아, 5층 일 반지하로 가는 반지하로 거죠. 가는 거. 아. 그래서 그 반지에서 딱 들어놓으면은 아침에 일어나질 못해요. 그 눅눅한 습기, 아,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발바닥이 쩍 달라붙었다가 네. 떨어지는 아. 듯한 바퀴벌레 한 마리가 쓱 지나가도 맞아요, 예.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아, 거. 정말 그 느낌 정말 생생하게 느껴지네요. 예. 거기 있다가 거기도 이제 못해서 어디로 가냐면 사무실을 아, 그 반을 비워 라프라프. 반을 비워서 네. 사무실 반을 비워서 거기를 막아서 방을 그렇죠, 만들어서 그렇죠. 쓰기까지 했어요. 나중에는.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간 곳이 또 저 개포동 반지하. 아, 개포도. 근데 개포동 반지하는 그 예. 대학로 반지하보다 훨씬 양반이더라고. 그래도 강남이라고? 습기가 안 차. 강남 습기야. 강남 습기. 강남은 습기가 안 차. 월세가 차이가 나긴 했지만 와 야. 창이 다르더라고 창이. 창이 저런 창이었거든 대학로. 아, 그렇죠. 네. 지금 저기처럼 80%가 지하가 아니고 예. 한 50% 정도 지하. 40%가 지금 40%. 창이 컸어요. 훨씬 더. 야 그러니까 통풍이 잘 되고 대신 앞에서 시위를 하시는 분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지. 꼭 술 마시고 왜 거기서 시위를 해? 강남 오줌이야. 강남 오줌인데 왜 그래서 강남 습기도 다르고 강남 오줌도 다르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저는 갑자기 네. 저 아, 평론가님이 이 얘기하시기를 이분 오늘 다방에서 나오셨나? 갑자기 어플 홍보를 하듯이 이렇게 방 얘기를 하시는지 네. 깜짝 놀랐지만 하여튼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들의 그 행태나 이들의 대응책을 보면서 이거는 무정부 상태다. 그 순간만큼 우리나라에 정부는 없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요. 거기 반지하에 사는 사람이 돌아가실 때를 보면 이 무정부 상태라고 하는 걸 완전히 입증할 수가 있는데 일단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나라라면 4시부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4시부터 쏟아졌으면은 청와대는 비상이에요. 비상입니다. 네. 그 일기 예보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뭐몇 미리가 시간당 몇 미리 폭우가 쏟아진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 되면은 바로 이제 그 위기관리센터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위기관리센터로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저지대라든가 침수 위험이 있는 곳은 대피령을 내려라. 네. 그렇죠. 미리 그럼 대피령이 체크하죠. 떨어졌을 테고 그러면 구청장이 아무리 돌대가리고 시장이 아무리 그 게으른 놈들이라도 대통령이 대피령을 내리라고 했으니까 눈치라도 보면서 대피령을 그렇죠, 내려. 그렇죠. 그럼 네. 하고 전집에는 안 가죠. 그럼요. 전집에 어떻게 전집에 안 가? 가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대피령을 내리게 되면 저런 분들은 미리 또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언니가 또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 아 혹시라도 나중에 위기 상황이 오면 빨리 대피를 못 하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미리 대피를 다 한다고. 지상을 올라가 계시거나 어. 예, 그렇게 하죠. 이분이 또 내가 알기로는 아주 못 살던 분도 아니야. 네네. 그래서 이제 노조하면서 노조 또 맞습니다. 간부시면서 이런 분이셨기 때문에 그런 대피령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디든 가서 이분들을 갖다가 쉬게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인맥은 있었던 그렇죠. 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이런 비극은 없어요. 그리고 아니 하다못해 지가 퇴근하다가 침수되는 걸 봤다며. 봤다면서요. 그럼 그때 백해갖고 돌아오기만 했어도 그렇죠. 달라졌다고. 그럼요. 예.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위기관리센터가 사실은 없는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청와대 안에는 있거든요. 네. 저는 그 안에도 여러 번 들어봤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위기관리센터를 안 가고 그 다음 날 나와가지고 어디를 갔냐면 중앙재해대책본부를 갔다고. 맞습니다. 그게 이제 행자부
건물하고 그 종합청소 안 했단 말이죠. 네. 그 이야기는 위기관리센터가 있었으면은 원래 그렇죠. 위기관리센터로 가서 딱 정위치해서 예. 그거를 딱 전 간부들 다 불러놓고 해당 해놓고 부서 다 해야죠. 하는 모습도 찍고 했을 텐데 그걸 안 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그게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다. 왜냐하면은 그걸 막 옮기려 그러면은 한 몇천억에서 심지어 조 단위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맞아요. 그런 시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 자체가 첨단 시설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못 들어간 거 아니야. 만약에 준비가 다 됐다 하면 폼 잡기 위해서라도 갔을 거라고 그렇죠. 봐요. 그런데요. 지금 우익 유튜버들은 이거 저 자택에 임마 그 벙커와 같은 수준의 설치가 있다. 무슨 소리야? 이러고 있어요. 자택에 벙커와 같은 그런 수준의 설비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걔들은 아파트가 다 벙커로 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한 총리가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집에 뭐 다 있다고. 근데 그게 참 진짜 얘들아 그러니까 기사를 꼼꼼히 봐. 제목만 보지 말고. 김현정의 뉴스에서 예, 김현정이 이 맞아요. 문제를 저는- 제기를 합니다. 예, 예. 제기를 계속하니까 한덕수가 계속 도망다녀요. 요리조리. 도망다니다가 아니 그러면은 휴대폰으로 전화를 한 거냐?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한 건 아니라는 거야. 어허. 그러면 특별한 그런 설비가 있느냐? 예, 예. 다시 윤석열 말해서 대통령이 전화로 지시로. 그러니까 윤석열이 전화로 지시할 때 예. 도청 안 될 수 있고 또 실시간으로 그냥 바로바로 연결해가지고 그 전화가 가기만 하면 그냥 받을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전화 저장 안 해놓으면 누구한테 전화 온지 모를 거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비화기라고 하는 그렇죠, 어? 비화기. 비화기가 딱 전화가 가면은 이거는 우선적으로 한 번 울리면 받아야 그렇죠. 되는 거 아니야. 바로 받아야죠. 두 번 울려도 안 돼. 그렇죠. 한 번 딱 울리면 받아야 돼.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는 얘기를 한 거야. 음. 그런데 그거를 한덕수가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벙커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화기를 얘기한 거예요. 전화기를. 전화기만 얘기한 건데. 그런데 그게 제목이 어떻게 되냐면 어. 청와대 지위 논란 자택은 이미 이미 청벙커 수준. 전화기 한 대 있는데 통신보안 요 전화기 한 대. 청벙커 수준. 근데 한덕수는 저러면 안 되는 게 한덕수는 지금 청와대 벙커에 다 가본 사람이에요. 그렇죠. 가본 사람이죠. 예. 그거를 벙커 수준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 아크로비스타가 다가 청와대하고 같아야 그 정도 수준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근데 한덕수는 한덕수- 나중에 저거 갖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렇게 얘기해요. 비화기가 그렇다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앞뒤 맥락을 살펴보셔야죠. 살펴보셔야죠.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야. 그 빠져나갈. 그러니까 아. 나는 김현정이 밭을 깔아줬다고 생각해. 아, 저러면 안 해명하라고? 되는 거지. 해명하라고? 그럼 질문을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 그럼 비화기가 있다는 정도라는 거죠. 그러면 현황판은 있습니까? 그렇죠, 없다는 그렇죠. 거죠. 이렇게 그럼. 물어봤어야지. 아니 저도 그 뉴스를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이 질문은 없었습니다. 없다는 100% 거예요. 없었어요. 예. 자 보세요. 대통령은 한강 그 지청까지 모니터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고 믿고 예. 저 자리에 가서 그렇죠. 쪽으로 앉아서 맞아. 그 그거 얘기했어. 도시를 내렸잖아. 그거 만들라고. 근데 그게 위기관리센터에서는 기본 아닙니까? 딱 가면 딱 올라와 있어요. 맞아요. 이미 예. 모니터링 시스템이. 저기가 뭐고 어떤 상황 다 알 수 야 있잖아요. 오죽했으면 아무리 무식해도 알 수 있게 그게 다 색으로 돼 있더라고. 요 아 그래요? 점점으로 이렇게 지천들이 다 표시돼 있어요. 아. 그 점점이 경보가 떨어지는 곳은 빨간색. 아, 그다음에 그렇죠. 주의보가 주의보면? 떨어지는 거는 약간 불구죽죽한색. 그다음에 괜찮은 곳은 파란색. 이렇게 색깔로 딱 봐도 알아. 그러면 저기가 어디예요? 그러면은 딱 아는 거야. 도림천입니다. 이렇게 아는 거야. 윤석열 생맹 아닐까요? 생맹? 아, 야 죄송합니다 이게. 이거는 야. 좀 안 먹었다. 요건 안 맥히네요. 예. 이미 예. 그 뭐 두 개 그 뭐야? 그 약 부동시. 부동시라고 해가지고 아 그렇군요. 예. 초점이 안 맞았나 보다. 그럼 몰라도. 초점이 안 맞았나 보죠. 편집점을 찍고 초점이 안 맞았나 보죠. 예.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미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라면 이게 지금 대통령이 맞습니까 사실? 아니잖아요. 근데 그 옆에 주변에서도 그런 걸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님 이쪽으로 가시죠. 이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없죠. 그러면 앞으로 이런 재난이 또 벌어지면 아무도 똑같이. 입 닫고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도 통신 차량이라는 게 또 있다고 네. 그랬잖아요. 네. 항상 따라다니는. 지가 그랬죠. 그런데 그것도 있긴 있대요 실제로. 네. 있는데 그날 작동을 전혀 안 하고 안 했죠. 쓰지도 안 했다는 거 네. 아닙니까? 적어도 한 번이라도 거기라도 내려와 가지고 하는 모습이라도 보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그 사진이라도 찍지. 그 잘 찍는 사진. 그러니까요. 그 차량 좁은 데 앉아가지고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러는 사진. 찍어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형이 하면 너무 똑같아서 막 소름이 돋아. 진짜 똑같이 이렇게 할 것 같아. 여보세요. 여기만 이렇게. 오면 있지 네. 접신하는 것 같아요. 그 장면이 보여. 너무 똑같이 와. 해야지.
소름 끼칠 야, 정도로. 팟빵 신이 있나 봐. 체육도 그런 거 아닐까? 아이고, 딴 데 가면 안 웃기잖아. 여기 위에서 하고 있어요. 이 팟빵에 그 실감 나게 하기 위해서 비도 한 번씩 셉니다. 이게. 아 진짜 여기 수혜를 입고 있어요. 예. 진짜 여기 물이 새가지고 예. 저희가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여러분들께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층은 최고급인데. 올라가겠죠 저희도. 예. 아니 우리 평론가님이 위로 올라가셨던 것처럼 이제 올라오신 것처럼 지하에서 예, 저희도 알겠습니다.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저희도 벙커에서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예. 네. 근데 윤석열도 문제지만 말 나온 김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전혀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까. 진짜 문제. 그거를 누가 시원하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 누구요? 이재호 씨. 이제 이재호 씨가 뭐라 그러냐면은 또 매부쇼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완전 간신이라고 해요. 간신. 완전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간신이라고. 그렇죠. 간신도 그 그런 말이 간신이 따고 와닿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환경부 장관부터 자 한강 그 수위를 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와. 있다고 얘기를 그렇죠. 그걸 모르는 환경부 장관도 진짜 그 장관이 아니죠. dum이지. 그게 왜 장관이야? 그냥 불상이야 불상. 예. 뻗어놓은 보릿자루라고 네. 그러죠. 아니 그 일반 국민들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예. 있다는 거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그래서 냉동인간이라는 말이 따나오더라고. 옛날에 왜 그 직업 그 구인 그 앱을 구인 앱. 앱 만들어라 똑같은 그랬는데 거야. 있는데요 하니까 그 지금 그 냉동인간이라는 별명을 그때 얻었잖아요. 맞아요. 지금 똑같은 거네. 냉동인간. 근데 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켜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아, 그렇죠. 이미 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 각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아니 내 말을 토달지 말라 했잖니. 어이구 무서워라. 이래서 뭐 얘기 못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환경부 없애버린다. 어이구. 이런 거. 어이구. 딱 그랬잖아 교육부 해체해버린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하면 이래버리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럴 수도 있겠다. 환경부 장관도 그것도 진짜 어려운 자리네. 일단은 답을 내라고 하란 말이야. 이런 거지 전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당신들 구속시킬 거야. 구속시킬 거야. 너 이래 그러면 네가 평생 공무원일 줄 알아? 뭐 이러면서 한 번 내 구속시킬 거야.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주변에 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아예 제로다. 그 지금 보는 기로는 유일하게 그걸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동훈 정도일 거라고 하는데 한동훈도 지금은 아예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것 완전 같아요. 다물었던데 이 정도면. 한동훈은 뭐 윤석열이 저러는 게 너무 좋죠. 그래요? 차기가 자기니까. 아니 오히려 자기한테 안 오기도 전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자기가 막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보세요. 오늘 그러니까 어제 나왔던 뉴스 중에서 모든 그 주류 방송들이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뉴스가 있습니다. 우리 안 청장님은 그 뉴스를 보면서 딱 한눈에 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장영하라고요. 그 조폭 그 의혹서를 갖다가 조작을 해가지고. 네, 그렇죠. 그래서 집을 털었더니 그 증거가 수룩 다 나와서. 네. 그래서 수사에 협조하라고 했는데 3번이나 부릉했죠. 출석을 거부했어요. 네. 그래서 체포 영장이 나왔어요. 그렇죠. 체포 영장이 나왔다는 거는 그 사람의 범죄 혐의가 입증이 거의 있다는 됐다는 거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체포 영장이 나와서 체포를 했다? 네, 그렇죠. 체포를 딱 했는데 그때 하필이면 이재명 우리 의원이 네. 국가의 재산을 함부로 팔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얘기를 맞아요, 한다?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신분구조에 해당되는 거? 그렇게 딱 하니까 장영하 따위가 갑자기 석동현을 자기 변호인으로 쓰게 돼요. 예. 석동현은 수십억을 줘야지 되는 사람이야. 그 윤석열의 40년 그러니까요. 지금 예. 그렇잖아요. 그분이 변호를 한 변호사가 딱 됐어. 변호사가 딱 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어. 체포된 사람인데 갑자기 구속영장을 검찰이 구속영장을 제출을 안 해. 법원에다 그걸 제출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안 해. 안 해요? 네. 다시 수사해. 경찰한테.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네. 다시 수사하라고? 아니 그 불응했으면 그 정도면 그냥 다시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냥. 변호사고 어. 주거가 분명하고 어허. 도주의 우려가 없고 니네들이 수사한 것도 부실한데 다시 수사해. 그래서 검찰이 석동현이 딱 임명되자마자 다시 수사해. 야 이거 봐라. 이거 이렇게 이상한데? 됐어요. 그렇죠. 예. 지금 엉망인 거죠 한마디로. 네. 그 이거는 이게- 이재명을 어떻게든 집어넣겠다는 그러니까요. 의지를 보인 거 아닙니까? 그럼요. 수사로 돌파하겠다. 이걸 다시 한번 보여준 거예요. 이 비소식에 그냥 살짝 묻어가듯이 싹 이렇게 넘어갔네요. 그러니까 장영하가 구속영장이 반려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구속영장을
보내질 않은 거죠. 아예. 아예 그냥 거부한 거지. 그러니까 검찰 긴급 체포는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체포했어요. 긴급 체포도 법에 영장이 있어야 체포가 네, 가능하잖아요. 네. 그리고 체포까지 했으면 바로 구속영장으로 연결되는 것이 그렇죠. 이게 그렇지 않으면 그래 긴급 체포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99.9%가 그렇대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안 했다는 것은 아주 그 뭔가 뒤에 뭐가 있었다고 봐야죠. 석동현이 딱 변호사가 되고 난 다음에 체포 딱 된 다음에 석동현한테 이제 SOS를 쳤을 텐데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석동현이 그냥 근데- 공 좀 있다고 움직이지 않아요. 이준석은 안 해주잖아. 장영하라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좀 세대. 더 보면은 그때 그 이재명 후보 예. 시절에 장영하가 그 왜 조폭 그 그렇죠. 연루설로 예. 그 실제로 그 돈다발도 가짜 돈다발 그 막 사진 만들어 찍고 놓고. 해가지고 예. 했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그 변호사 비용 또 뭐 대납했다는 예, 그 대납. 이야기 한 응. 거고 또 뭐 한 세 가지 정도인데 대장동 쪽에도 뭐 예, 이야기를 맞아요. 했던 사람이죠. 예. 그 세 개를 다 사실은 이재명을 음해하기 위한 걸로 보고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이라고 봤던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작년 체포를 한 거죠. 체포를 한 거거든요. 그런 정도로 증거가 없이 체포 영장이 나오지도 않고요. 그렇죠. 그런 정도가 나왔다면은 그거는 그 영장을 안 치고 내줬다는 거는 이거는 아주 아마 아까 99.9%가 된다는 거 하고 그럼 딱 맞는 표현이거든요. 그 그냥 내줬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석동현의 그 파워 이제 앞으로 석동현 찾아갈 사람 많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준서가 얼른 찾아가. 그렇지 이준석은 안 해준다니까. 20억을 싸갖고 와도 안 해줘. 왜요? 왜 그러겠어? 아 급이 달라. 너는 뭐 급이 해줄 것도 아니라 해줄 그냥 필요 없다. 윤석열을 지키자. 아 나는 그쪽 라인이니까 완전히 이거기 때문에 어. 그래서 지금 장영하를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장영하를 필요하니까. 자또 보세요. 거기에 옆에서 사이에 또 어떤 기사가 TV조선에서 나왔냐면은 쌍방울이 20억을 그 이재명 변호사에게 줬다는 에스크로 계좌가 발견됐다는 기사가 딱 떴어. 아 쌍방울 예. 쌍방울. 그런데 들여다 보잖아. 그럼 네. 지네 기사 안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 사무실에 복사기 옆에 있던 계좌를 발견했다. 목상 옆에 있던 계좌를 말. 야이씨. 복사기 옆에 있던 계좌를 네.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야. 그러면 그게 이재명을 변호했던 그 변호사의 계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모르는 거죠. 근데 그 그거는. 변호사 사무실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어. 이남석이라는 유명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남석 쌍방울의 사회이사 사회이사 네. 그 윤석열 사단인데 윤석열 사람. 오. 그 사람이 쌍방울을 변호해 준 사람이에요. 어. 그리고 야, 그 사람이 있네. 받은 돈이야 쌍방울에게. 그러면 이남석을 털어야지 이 자식들이. 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진짜. 진짜 말도 안 되는 네. 거야. 근데 지네 기사에 슬그머니 있다니까. 어, 이남석 그러네요. 이름만 뺐지. 어. 그 사무실이 받았다는 게 다 그대로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변호했던 이모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입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TV조선에서 야 대단합니다. 이렇게 그냥 짬짬이 먹고 야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괜히 음. 이재명한테로 계속 초점을 넘기는 짓을 한다는 것은 네. 결국 지금 이 상황을 이 무정부 상태의 상황을 사정으로 한동훈이 그랬을 거예요. 얘들아 그렇지 그렇지. 지금은 쌍방울 야 지금은 장영하 이거 솔직히 말해서 장영하 풀어준 거 그거는 한동훈의 입김 아니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그는 한동훈이라고 석동현도 그 중에 그렇죠, 상당한 그렇죠. 위치를 차지할 예. 테니까 그런 역할을 했을 거고 지금 이야기하는 그 쌍방울 건을 띄운 거라든지 네, 네. 이게 다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이재명 당 대표가 되면 이 지금 달리 방법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 대표가 되는 걸 어떻게든 한번 막아보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지금 총동원해서 지금 그걸 띄우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내용을 보면 아무 내용이 없어요, 사실은. 실제로 지금 가장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민영화 방지법하고 이제 이재명 네. 의원이 낸 1호 법안이 민영화 방지법이죠. 그다음에 이번에 또 3호로 내겠다고 한 게 국가 국유재산 예. 16조 플러스 알파를 함부로 팔지 못하게 하겠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요거 법으로 만들어지면은 걔네들이 약속하고 계약서 썼을 거예요 아마 어떤 재벌인지 모르지만 네. 그거 막아야 되는 게요. 네. 16조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가치는 훨씬 더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국유재산을 평가하는 건 다 그 아주 낮은 공시지가나 뭐 이런 걸로 그렇죠, 평가돼 그렇죠. 있잖아요. 예, 예. 그럼 그걸 사가는 순간부터 시작해 가지고 바로 바로 10배. 몇 배, 뭐 또 10배, 올리겠죠. 20배 뛰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은 그런 재산들이 있으면 땅들이 있으면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국가가 하는 임대주택이라든지 네. 그 이 공공주택들을 좀 지어 가지고 그렇죠. 서민들한테 공급하는 걸로 쓸 수 있는데 그래야 반지하가 없어지죠. 그렇죠. 반지하를 없애라 그런다고 없어집니까? 이 형 한이 담겼어. 한이 담겼어. 아니 두 번이나 겪어봤어요. 두 번이나 그러니까요. 겪었다니까. 예. 근데 그런 거를 한다는 이야기는 그 돈을 16조가 되는 돈을 가진 데는 재벌 대기업밖에 없어요. 그렇죠. 거기밖에 그거 없죠. 산다는 건 재벌 대기업이 네. 산다는 이야기고 네. 결국은 재벌 대기업들한테 먹여주기 위한 하나의 모든 것이 지금 그쪽으로 수렴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네. 이 땅이 왜 그렇게 아프냐면 빌드업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재벌 대기업들에게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걔네들이 지 돈 갖고 그 땅 사겠니? 세금을 자기네들의 가져가겠죠. 땅을 불려주는데도 자기 돈으로 안 해. 안 해. 예. 그러니까 일단 세금을 깎아줘야 돼. 그래서 법인세 저거, 깎아주고, 그다음에 종부세 종부세 깎아주고, 깎아주고, 상속세 깎아주고. 깎아주고. 그래서 자금을 마련해 드려. 예. 마련해 드린 다음에 아이고. 세금이 없어가지고 곳간이 텅 비어서 국유재산을 팔아야 돼요. 그래서 국유재산을 갖다가 내놔. 네. 내놓으면서 이거 빨리 팔아야 돼. 빨리 팔아야 되니까 싼 값에 내놔. 예. 빨리 가져가. 이래가지고- 정부에 돈이 없어 빨리 팔아가지고 정부 채워야 돼. 그러니 재벌이 너무 이쁘지 않겠어? 야 추경호 나라도 너무 이쁘겠다. 이러면 봐 그런 거 아니야. 각하가 아니지. 회장님 저희가 자금도 마련해드리고 땅값도 싸게 해가지고 그래서 규제까지 풀어서 개발까지 한탄. 그러니까 야. 원스톱 시스템으로 그냥 제공해 드리는 거야. 완전히 그냥 갖다 받쳐. 이렇게 빌드업을 다 해놨는데 네. 이재명이 다시 대장동의 중간에 끼어들듯이 딱 끼어들어가지고 그렇죠. 이거 법으로 땅을 딱 못 벌게 만들- 한다는 예, 거야. 법안을 만들어 보려고. 그러니 얼마나 하니까. 믿겠어요? 얼마나 믿겠습니까? 저는 근데 이렇게 보이는 꼼수들을 예. 꾸준히 계속 진행한다라는 게 이건 진짜 대단한 거 아닙니까? 미친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 제정신들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렇죠. 그 선거 때 무슨 이야기를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재벌 대기업한테 지금 너무 많은 것들을 지금 해주잖아요. 그렇죠. 아까 거기서 하나 빠진 게 그 재벌 대기업이 예를 들어서 그 회사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개인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한다면 회사 돈을 빼가지고 살려고 하면 횡령 배임 문제가 나올 그렇죠. 수 있잖아요. 네.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처벌도 약하게 맞아. 한다잖아요. 그래서 지금 외환으로 계속 돈이 빠져나가. 오, 그러니까요. 오, 자본금 1억밖에 안 되는 맞아. 예, 예. 한 보석 거래하는 어, 회사가 예. 4천억을 빼돌렸어. 이런 일이 막 야. 생긴 지 1년도 안 됐어. 그런데도 그리고 4천억 처음에 빼들려. 그 회사가 있던 주소로 가봤더니 창고 비슷한 거야. 예, 예. 그런데도 와. 그런 회사를 음. 결국은 4천억을 빠져나가게 하는데 은행이 가만히 금감원도 가만히 그렇게 나간 돈이 몇 조에 7조? 7조 정도. 7조 정도가 나갔다. 야, 은행 나한테는 석달 그렇게 동안에 그렇게 7조. 안 해주더라. 은행들 나한테는 돈이 있어야지 일단은. 형 저도 그냥 자기가 100만 있는- 원은 있어요. 이 자기가 있는 돈을 빼돌리는 거야. 저도 100만 원은 있어요. 아, 근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완전히 그냥 기업을 위해서 정부가 존재하는 거네요. 그렇죠. 대기업을 위해서 그것도. 그러니까 대기업의 사주를 위해서 거의 그러니까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재벌 탄생 역사를 보면은 네. 박정희 시대 때 우리나라에 없던 기름, 그다음 농산물 그때 우리가 그 보릿고개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없었잖아요. 기름하고 이런 것들 수입하면서 거기서 이제 우리 이런 말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못지라고 해가지고 띈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걸 스위스 은행에 보내가지고 이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 해놓고 그다음에 분수 물품 그다음에 뭐 그 당시에 건설 시대니까 이제 석회석 이런 거 이제 양해, 네. 시멘트 네. 그런 것들을 다 재벌들한테 나눠주면서 재벌들이 성장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또 그때 당시에 한 수를 더 뜬 게 뭐냐면은 그 수출하는 부가세에는 영세율을 적용해가지고 부가세까지 전부 다 싹 다 그거 대기업한테 엄청나게 도움을 준 거거든요. 당시에는 그렇게 키워야 하니까. 그러고 그렇게 해서. 그 세제 측면에서 보면 공제 감면은 그 연구 용역이나 공제 감면 할 수 있는 건 전부 대기업밖에 할 수 없어요. 맞아요. 그건 다 그 진짜? 사람들한테 혜택 주는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좌지우지 하면서 우야우야 하면서 키워놨는데 이제 윤석열 때 와가지고 지금 마지막에 지금 방점을 다 찍고 완전히 나라 그냥 재산까지 그쪽으로 그렇죠. 갖다 바치겠다는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지만 이제는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경쟁력 있는 기업들도 있고 스타트업도 많고 오히려 그쪽을 육성을 하려고 해야지 무조건 대기업들한테 그렇게 돈을 몰아서 준다라는 건 세금 감면해 준 거. 그러니까 핵심은 사주한테 준다는 거 있다니까. 아 그 거기 그러니까 사주 그러니까 대표 우리의 뭐 기업들은 네. 전부 다 이제 인재들이
기가 막힌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으로 만들었어. 네. 근데 사주들은 경쟁력이 더 떨어지네. 그렇죠. 떨어지죠. 공부 겁나 안 했잖아. 네. 새끼들 그냥 돈만 아버지가 펑펑 돈 많아서 뭐 어. 이렇게 하고 재벌이 됐고. 그러니까 아버지에 비해서 네. 그냥 형편없는 애들인 거야. 네. 이제는 제 속담상에 망해야 돼. 부자가 3대 못 간다 그러잖아. 그렇죠. 망해야 돼 세대 온 거야. 그러네 벌써 이제 3대째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망할 것 같은 거지. 얘 아, 같으면. 불안해다 저도. 예. 그러니까 이들한테는 특별한 서비스가 필요한 거예요. 아 망하지 말라고 우리가 살려줘야 망하지 한다? 말라고 아니라 네. 망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걸 만들어줘. 그동안 고생하셨으니 뭐 이렇게 한번 실버타운 비슷하게 한번 차려주게. 이거 나쁜 사람들이 있네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참 큰일입니다. 이 지금 이야기한 대로 이제 우리 굴지에 그 삼성, SK, 뭐 현대 이런 예. 쪽들 있잖아요. 네네. 그 롯데 뭐 이런 데다 그런 재벌 대기업들한테 너무 많은 혜택을 지금 안겨줘가지고 땅 그 짓고 사람들은 현치. 예. 그런데 이재용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사면 이야기가 또 또 나오고 있잖아요. 스물스물 나오고 있죠. 사면 근데- 된대요. 예. 이거. 진짜요? 지금 사면 가능성이 지금 엄청나게 높죠. 근데 문제는 이재용을 사면해주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거 그렇죠. 지금 아주 재판하고 있다고요. 네. 그거는 희대의 우리 회계 사기거든요. 그렇죠. 그 처음에 될 수 없는 회사를 상장할 때부터 바이오로직스가 네네네. 상장이 될 수 없는 회사를 상장을 시킨 거예요. 그렇지. 그 상장 요건이 있는데 그 결손이 뭐 5년 이상 동안 결손이 계속 낳는 회사이기 때문에 상장 요건이 안 되는데 그거를 조건을 바꿔 가지고까지 상장을 시켜 가지고 그것도 분식을 해 가지고 가치를 높이잖아요. 네. 그게 삼성 그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을 네. 병합을 병합을 네. 시킬 때 그렇게 해야만 균형이 맞으니까 그걸 그렇게 올리는 과정들인데 그걸 다 만들어 줘 가지고 해가 그게 회계 사기니까 만약에 저기에 미국의 그 SEC처럼 증권협회 증권관리 감독 기구에서 만약에 문제됐다고 하면 저건 종신형이에요. 네. 이야, 그냥 잡혀갑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런 우리나라니까 저러고 사람들은 있는 거지 진짜. 그렇게 하고 그 실제로 그 피해를 본 사람들은 우리가 딱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오진 않았지만은 네. 주식 시장에서 그 주식을 공모할 때 들어갔던 사람들은 그렇죠. 다 그 완전 휘쭉된 거죠. 그건. 가치도 없는 네. 주식을 엄청나게 주고 돈을 주고 맞습니다. 산 거 예.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지금 한번 또 그래 올려놓으면 그 내리는 순간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니까 그렇죠. 그것도 지금 죽이지도 못하고 지금 들고 있단 말이죠. 게다가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의 그 주식의 가치를 제일모직을 어마어마하게 높게 올렸죠. 그렇죠. 아니, 하는 많은 바람에 제일모직은 에버랜드를 끼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땅값을 막 확 올리고 그다음 삼성물산에는 건설이 있잖아요. 알짜였는데. 그 건설을 아예 그때는 막 공사해가지고 죽였어요. 그 일부러 그 네, 이익을 네. 잡지도 않았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해가면서 이게 균형을 그 실제로는 1대3 정도로 이렇게 네. 평가돼야 되는데 1대3이 뭐예요? 3대 1로 거꾸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재용의 지분을 높여준 거야.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8천억을 손해봤다고. 피 같은 국민연금은 8천억을 날려버렸어. 내 돈. 씨. 그런데 열받네, 그게 씨. 지금 문제가 돼가 기소가 돼가지고 네.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사면을 해준다고 보세요. 사면해줘가지고 다 풀어줬는데 네. 그걸 법원에서 또 다시 또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그럼 못하죠. 그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번 사면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면인데 이거를 아무렇지 않게 그냥 여론조사 해가지고 한 60% 사면해도 좋다 이러니까 사면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무슨 인기 투표처럼. 8월 15일 날 지금 그 사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 8월 15일 날 광복절 특사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저희가 8월 16일인가요? 15일인가 저희가 그때부터 8시 15분으로 옮깁니다. 예. 8.15 예, 8.15 안홍구 TV 보세요. 안홍구 광복의 날. 갑자기 쑥 들어와서 죄송합니다만 네. 하여튼 왜냐면 이재용 얘기가 지금 이거는 좀 열이 받아가지고 맞아요. 시대에 이런 어떻게 보면 뭐 사기꾼이 그러니까 어떻게 무슨 특사를 받습니까 이게? 이 지금. 윤석열 정권은 그냥 재벌들 소원수리 정권이야. 그렇죠. 재벌이 아. 정부에다가 그냥 무슨 뭐 지사를 차린 것 같아요. 거의. 아하. 그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렇죠. 지사. 만들어 달라. 어. 우리 좀 그래가지고 그 지사를 책임질 인간들을 한덕수, 추경호 뭐 이런 식으로 박아놓은 거야.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서 돈을 빼다가는 것을 잘 이렇게 지켜줄 수 있게 이걸 방해하는 사람들 전부 때려부시게 네네. 검사들 다 갖다 놓고 그렇죠. 딱 이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죽어나가든 말든 이건
아무 아무 관심도 관심 없어. 없고. 예. 아무 생각도 없어. 그러니까 침수돼 가는 걸 보면서도 그냥 집에 들어가가지고 전을 먹는지 술을 먹는지 그러고 형, 있는 거 아니야. 형, 그 성대모사 한 번만 해주세요. 아이 뭐그 술이 맛있고 막 이런 거 뭐 있잖아요. 막. 아이 비 오는 날은 막걸리지 안 그러냐? 야 그렇게 먹다가 이거 뭐안 이렇게 먹겠어? 막 아크로비스타가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아. 옆에 누가 술을 따르고 있어. 웬 예. 여자분이 이렇게 오빠 화 풀어요. 뭔가 보여 막. 근데 지금 그 와중에 경실련은 이재용, 신동빈, 박창구, 광복절 특별 사면 안 돼. 국민정에 직면할 것이다. 그렇지. 경실련도 이렇게 나올 당연하죠. 정도인데. 그 이야기잖아요. 결국. 근데 신동빈은 이재용과 같이 서 있다는 거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니 자기는 더 있었어 그래도 교도소에 더 있었고 또 이 죄의 경종을 따져야 그렇죠. 되잖아. 예. 이재용은 지금 솔직히 신동빈처럼 때려잡았으면은 이재용은 한 20년 나와야 돼. 그러네요. 일본 놈이라고 너무한 거 아니야? 외국인 특별 우대, 외국인 특별 우대, 참 진짜. 스미마생 정도로. 그래서 하여튼 그래도 경실련에서도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은 아니 진짜 풀어줄 사람은 풀어주고 풀어주지 말할 사람은 안 풀어줘. 사실 뭐 이재용이 나온다고 왜 그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 왕왕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재용이 나와야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간다고. 무슨 개소리야? 무슨 개소리입니까?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재용 상관없는 게 들어가실 때더 아니라 올라갔어요. 그럼요. 월급 네. 불러. 상관없는 게 아니라 이재용이 빵에 들어가야 주식이 올라. 네, 그러니까 나오면 모르고 얘기했네. 주가가 네. 떨어져.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옛날 방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뭔가 위에 수장이 있어야 회사가 잘 돌아갈 것이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럼요. 지금 그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시스템이 다 돌아가는 거지. 그럼요. 그러고 없는 게 훨씬 도와주는 거예요. 이재용이 나온다고 그건 무슨 윤석열 정부하고 닮은 것 같아. 그렇죠. 없으면 더 훨씬 더 잘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이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 네. 있으면 오히려 이제 시스템이 가동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윤석열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뭘 안다고 한마디 하는 거야. 맞아. 그저 한강 공제 그저 자동으로 모니터링 되는 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한마디 하면은 이미 있는데 또 만들어야 돼. 이 있는 걸 만들어. 반지하를 없애라. 이러면 반지하가 없어지고 있어. 법이 지금 반지하를 못 지게 돼 있는데 그렇지. 없애야 돼. 그렇지, 또 없어야 돼.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인수위 때였나요? 아니면 후보 시절 때 왜 전북대 가가지고 네. 여러분 뭐 취업하시려면 그 어플 아까 같은 얘기했잖아. 그걸 또 얘기하고 싶네요. 얘기하셨잖아요. 또 제가 이렇게 제가 윤석열 바이러스에 걸렸나 봐요. 자꾸 머리가 까먹어. 까먹고 자꾸 얘기하고 싶어. 죄송합니다. 예. 오늘 좀 제가 비를 맞고 와서 그런지 조금 그렇는데, 근데 이 비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돌아가다 보면 지금 또 오세훈 우리 5살 훈이가 오세돈. 오세이돈. 저는 5살 훈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네. 오세니까요. 네. 근데 5살 훈이가 본인이 마치 옛날에 난 이걸 다 예견해서 다 이렇게 예산도 했는데 박원순 시장이 다 깎아먹고 뭐 그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요즘 언론 플레이를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거를 만들지. 한마디로 지랄 쌈 싸먹는 소리라고. 이 고운 입에서. 정반대로 이야기한 거죠. 그 당시에 오세훈이 서울시장 돼 가지고 그 하수 재해 방지 네. 침수 시설 그를 하라고 했던 예산들을 전부 깎았어. 전부 다 깎았어요. 그렇죠. 460억에서 나중에 뭐 한 50억인가 60억인가밖에 안 남기고 다 다 깎았어. 깎았어요. 네. 그렇게 깎아가지고 그때 강화문에 한 물바다가 됐죠. 그렇죠, 물바다 됐어요. 강남도 그래요. 그때 물바다가 됐죠. 강남대로가. 거기다 또 저 우면산 또 완전 난리가 침수해가지고 양창 완전 침수됐죠. 내려와가지고 산사태가 네. 아주 사람까지 죽고 했잖아요. 네.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 그래서 이름이 오세이돈으로 바뀌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때 내렸던 특별 지시가 반지하를 없애라. 예. 그거였어요 그때. 그걸 또 12년 만에 또 해. 아니 근데 그 이후에 네. 이제 우리 오세 훈이가 네. 5살 훈이가 빗물 터널 재추진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대심도 터널이라고 해서 빗물이 이렇게 빠질 수 있게 하는 거를 자기가 예산을 잡아놨는데 당시에 이제 신월동에만 그 추진이 됐고 나머지는 못했다. 박원순이 다 깎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시 추진하겠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소리고요. 근데 참고로 네. 아니 근데 제가 왜냐하면 제가 신월동 주민이라 잘합니다 이거를. 그 지금 신월IC에서 여의도 네. 까지 지하 지하 도로 그거 할 때 같이 이게 추진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건 박원순 때 아닌가요? 박원순 박원순 때문에 그때 다 원래 했는데 왜? 예, 그러니까 같이 추진됐기 때문에 당시에 이 빗물 그러니까 대심도 터널 빗물 터널도 된 건데 예. 이거를 같이 박원순 시장 때도 추진을 계속 하려고 했어요. 예. 근데 다만 그 지역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예를 들면 동작구, 강남구 이런 데서
못하게 한 겁니다.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그 조금 더 그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 정도 대규모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토목 사업을 같이 진행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갈등을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뭐예요? 고속도로 지중화 예, 사업, 예, 맞습니다. 뭐 혹은 그 뭐 올림픽대로나 이런 강변도로 지중화 사업 같은 거를 같이 하면서 그런 일을 그렇죠, 하면 맞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가 그러네. 있는 거죠. 민원이 적게 예. 되는 예, 거죠. 예. 근데 그냥 그 거대 저수조만 그것만 하기 거기다 위해서는. 만들겠다라고 하면 강남에서 지금 지하철 공사만으로도 어마어마한데 오래 하고 그거를 있었잖아요. 하게 찬성할 리가 없죠. 거기는 빗물 저수조 공사도 못하게 막았던 그렇죠, 곳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다 면밀히 조사를 했어요. 다 면밀히 조사했는데 강남은 그래도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것과 지금 만든 것이 이렇게 통일만 되면 통일만 되면 그래도 새로 들어온 그러니까 그게 강남이 애초부터 계획도시였잖아요. 계획도시고 처음에 첫 개발된 데하고 나중에 개발된 데하고 예. 좀 차이가 있어요. 나중에 개발된 데는 전부 다 사람 키 이상으로 돼 있는 아, 그런 위에? 하수관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예. 근데 옛날에 처음 초기에 개발된. 들어갔을 때 개발됐던 곳이 사람이 못 들어가는 그런 작은 곳인 거예요. 직경이 60cm인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돈을 들여서 다 고쳤어. 지금 네네. 다 고쳐놨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도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30년에 한 번씩 오는 비에도 다 견딜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고 누가 말했냐? 오세훈이가 말했어. 아하, 본인이 지가. 본인 입으로.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다 공사해 놓은 것을 나중에 생색내라고 이제는 30년 만에 오는 비에도 껐떡없습니다라고 오세훈이 그렇죠. 말했어 이미.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강남은 왜 막혔느냐? 음. 우리 다 보셨잖아요. 하수구 치우지 않아서 막힌 거예요. 하수구 치우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 저 영웅들 얘기가 쭉 나오는데 맞습니다. 예. 그 강남 대로의 영웅이라고 하신 한 사장님 예, 그 그걸 다 수상-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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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러니까 물이 빠지잖아. 그래도 그분들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그 맞습니다, 정도로 마치고 진짜. 말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은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큰 비가 올 것 같으면은 한 달에 2번씩 하수구 청소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예. 비용을 이거는 제가 너무 잘하는 게 박원순 시장 돌아가시기 전에 관저에서 한번 이렇게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네네네.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좀 약간 이렇게 우습게 소리로 그랬거든요. 아니 시장님은 그렇게 시장님의 업적을 드러내면 큰 사업을 안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아. 인기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내가 한 게 많아요 이러시면서 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하수와 관련돼서는 이제 모든 걸 다 해결해놨다.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어. 그리고 강조했던 게 6천억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된다. 하수 처리와 관련된 시설은. 그런데 그게 2019년엔 6,100억입니다. 네네네. 그런데 맞아. 2020년이 되면서 5천억은 내려갔는데 그때 왜 그랬느냐? 광화문 그 광장 공사비를 써야 돼서 최소한만 남겨놓고 네네. 5,200억 수준을 만들어놨다. 근데 그거를 2022년에 와서 오세훈이 처음 예산을 쓰게 되는 그 시기에 4,100억으로 깎아놓은 거예요. 900억을 줄여버렸어요. 900억을 줄였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고양이 뉴스의 그 원 PD가 네. 다 세부적인 그 줄은 항목을 동별로 찾았어. 그랬더니 지금 침수된 곳들이 다 세금 그 돈이 줄어든대요. 아, 그 부분에서 다 돈이 준 데만 지금 다 침수. 다 침수된 거야. 돈 줄어든 데가 다 침수된 거야. 야. 그리고 유일하게 네. 돈이 늘어나는 곳이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지네 집 앞인가? 빗물 처리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네. 440억이 책정돼 있는데 600억으로 늘려준 데가 있어요. 어디에? 그 시공사가 호반건설. 화방건설. 서울신문의 대주주. 야, 호반. 그러니까 얼마나 꼼꼼하게 챙겨드립니까 와, 지금. 진짜 이렇게 440억이면 되는데 야. 자기가 딱 부임하고 난 다음에 예산 짜면서 200억 더 쓰세요. 애플도 이렇게 서비스 못 한다. 그러니까 와. 그렇게 쓰요. 그런 거예요. 그래놓고 1,100억을 나머지 깎은 거예요. 실제로는 1,100억을 그러네. 진짜. 뭐 예. 구로에서 얼마 깎고 얼마 뭐 그 깎은 돈이 따지면은 한 곳에 한 40억에서 한 네. 100억 사이를 계속 깎았어요. 근데 그곳마다 다 물 날려가 났어요 지금. 야, 이건 인재네. 완전 인재야. 인재죠. 완전히 진짜 다 만들어 놓은 걸 저기 우리 5살 훈이가 질투심에 다 깎아 가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재입니다, 실제로 이거. 광화문 보세요. 광화문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광화문도 비가 꽤 왔잖아요. 100mm 정도 왔잖아요. 많이 왔죠. 그런데 그게 1시간인가 2시간 지나니까 싹 사라졌어. 어. 왜? 밑에 그 박원순 잘 시장이 만들어놨으니까 만든 다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게 가동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하수구 청소만 하면은 됐다고. 하수 처리 비용을 갖다가 왜 그걸 깎냐고. 네. 그래놓고 답답합니다. 전부 다 미루기는 박원순 시장이
때문에 그렇더라고. 그리고 그러니까요. 민주당 그 의원들 때문에 그랬다 그러고 의원들은 근데- 오히려 200억 정도를 음. 야 이거 기금으로 남겨놓을 테니까 급할 때 써라 그랬어. 그런데 그것까지도 지가 없애고 갖다가 쓴 거예요. 그 200억을 아마 호방건설에 줬겠지. 지금 그래놓고 이제 다시 예, 추경을 해서 292억 다시 만들면 된다. 그놈의 추경, 아유 이놈의 추경호, 아 이거 추경호는 아니죠. 예. 근데 추경만 얘기 나오면은 진짜 머리가 아플 정도인데 저번 방송 때도 제가 또 추경호 의원 이야기는 했었지만 의원이 아니 아니죠. 이제 추경호 장관이죠. 정말 아유, 머리가 참, 아플 진짜. 정도인데 제가 근데 이거 약간 사담입니다만 사실 박원순 시장님을 2번을 딱 뵌 적이 있어요. 제가 음. 개인적으로 뵌 것도 아니고 이 시설 만들 때 네. 저희 신월동에 오셨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딱 두 번 다 그 시설 만들 때 그때 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인사도 하고 제가 막 지나가면서 박원순 화이팅 했더니 막 이렇게 되게 환하게 웃으시면서 그게 지금도 기억에 남는데 그 정도로 그 시설을 되게 둘러보셨고 아끼셨거든요. 제가 네. 느끼기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분이 안 계시다고. 다 남 탓. 아니 사람이 없다고 그 업적을 그런 식으로 돌려서 자기 것 마냥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렇죠. 아, 오세훈은 자기 업적이 서울 아이잖아. 세빛둥둥섬 물에 잠긴 사진 좀 보여주세요. 세빛둥둥섬이 왜 매해 적자가 낮은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아, 세빛둥둥섬 보면 너무 네. 좋잖아요. 너무 잘해놓죠. 유리로 겉으로는. 전부 다. 그리고 거기서 보면 대형 무슨 무슨 콘서트 행사들 할 같은 거, 거 네. 콘서트 같은 거 하고 적자가 날 이유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한 해 가동되는 시간 아 그래요? 뭐 이거 좀 비가 몰라. 오면 문을 닫는 둥둥섬 야,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아. 그러니까 가동하는 일자가 적어 일단 일자가 적은 데다가 비가 오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잠겨. 자 자, 열어주세요. 뭐 자 사진. 사진 딴. 야 이거를 딱딱 못 맞춰. 야. 저렇게 잠겨 저렇게. 오 진짜네. 어디- 저렇게 잠겨. 야, 완전 할 수가 이건. 없잖아요. 저렇게 잠기면 저거를 청소하는 데만 며칠 걸린 줄 알아? 그리고 저 돈이 얼마? 저 청소하는 데 돈이 얼마야? 그러니까요. 여기가 지금 공연장 같은 게 있어야 하는데 이거 다 잠겨버린 거네요. 이쪽이 전부 다. 그런데 그런 공연장을 어. 또 몇 개를 만들겠대. 그래. 그러면 이런- 맨날 여기서 돈 버는 사람은 누구냐? 저거 치우고 보수하고 이런 업체만 돈을 번다. 아. 그 업체가 히림이 될지 21세기 두림이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호반이 될지 몰라. 21g. 21g. 네, 야, 진짜 이건 뭐 장난 아니군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호반이 할 확률이 크지 않을까? 그러니까 호자가 들어가서 호자가 아 그렇습니까? 와 이거는 진짜 저는 세빛둥둥섬 지나갈 때 보면 그냥 지어놓긴 잘 지어놨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거 또 사담인데. 그러니까 비 올 때 가봐. 네, 근데 제가 여기 앞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네. 모 방송국에서 그 이제 공연, 안에서? 예, 공개 방송을. 근데 안에서 하고 싶었죠 저희도. 근데 이게 이제 사담인데 그때 이제 담당 PD랑 가서 요 앞에 여기서 바로 5분 거리에 요 관리 사무소 비슷한 게 있습니다. 가서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뭐 그 서류도 작성하고 그러는데 그때 물어봤어요. 안에서 하고 싶다 그랬더니 안 돼요. 비가 오면 안 돼요. 맑은 날 오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아 왜 안 돼요 했더니 자세한 얘기는 안 하셨고 그냥 자세한 그 앞에, 얘기를 할 수가 없지. 그 앞에 그래서 그 약간 소위 말하는 스탠드 같이 이렇게 돌 계단 같은 게 있거든요. 조그만하게 무대에서 하라고 그냥. 저기요 이게 벌써 저희 지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지리 선생님이 그러니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인데 5년 됐잖아요. 5년. 대한민국에 올 때마다 외국인들이 물어본대요. 아니 한국 사람들은 돈도 많어 무슨 다리를 갖다 이렇게 강에서부터 높이 이렇게 올려가지고 다리를 지어 한강 다리를 보면서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음 배 오실 때 여름에 한번 오세요. 이제 진행생 그래서 여름에 왔대요 그분이 여름에 왔는데 장마가 진 거야. 그런데 이야 한국 사람들 왜 이렇게 간이 커? 물 바로 위에다가 다리를 갖다 대잖아. 아니 다리가 물에 잠겨. 그러니까. 이러면서. 예. 잠기는 다리 있죠. 잠수교 그러니까. 있긴 있죠. 예. 이게 한강이라고 하는 그 독특한 강의 그 구조, 그렇죠. 예. 그 범람원 이거를 몰라서 저런 대책들을 내놓는 거예요. 자, 그 외국의 그 수변에 그 공원 많고 이런다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장마가 집니까? 어? 그렇게 심하지 파리 않죠. 예. 세느강이 장마가 오냐고 무식한 것들아. 생각보다 맨날 근데- 좁더라고요. 근데 그 사례를 들어오는 거 보면 전부 다 무슨 건축물 다 장마 안 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참, 진짜 그런 곳에 강에서 옆에 세우는 건축물을 갖다 여기다 세워놓으면 안 된다고요. 이러고는 지금 참 이걸 답답해요, 모든 진짜. 걸 전부 다 우리는 탓이 없다. 우리는 잘못이 없다. 남 탓만 하고 있으니 제가 봤을 때는 정부도 그렇고 서울시장도 그렇고 둘이 아주 똑같은 분들끼리 만나가지고 아주 신났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는 네. 보수 공사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 저 공사 누구 줄까? 그러니까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빨리 보수공사에서 그러니까. 배부르게 해드려야지. 네. 그래야 나중에 나도 그렇지. 한 자리 또 해먹고 그럼요. 내 편안하게 내 노후 대책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밑에 있는 경제 무슨 부시장이든 국장이든 이런 사람들도 네. 그런 사람 밑에서 보면 그런 것만 생각이 된다. 아. 야, 나 여기서 이제 뭐 이 시장 잘리고 나면 나 고기로 가야지. 그렇지. 그 호반 건설 그 거기서 또 얼마나 대접을 해주겠어. 얼마나 먹게 해줬는데. 그럴 수도 있죠, 진짜. 그렇게 또 소위 말하는 그래서 거기서 또 월급 받으면서 로비하게끔 하다가 또 다시 정권 바뀔 때 또 들어가고 또 해주고. 제가 해봐서 아는데요, 이러면서. 지금 한덕수가 그런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지금 대표적이죠. 지금 보면 론스타도 그런 네. 케이스 아닙니까? 한덕수가 김현장에 있을 때, 추경호가 은행 제도과장 할 때, 그다음에 그 지금 뭐 그 김진표가 그 당시에 경제부총리 할 때, 뭐 전부 다 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그 조사 검사들이 수사할 때 그때도 전부 다 지금 윤석열, 특수부. 한동훈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다 그 당시에 그 수사 검사였단 말이에요. 화려하네, 화려해.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은 있을 때 전부 다 했던 사람들이 다시 다 그 자리에 있으니까 지금, 팀워크거든요. 지금 그 돈을 이제 지금 우리가 5조 7천억 정도 된다 그랬는데 6조 한 4천억 정도 이 환율이 올라가지고 만약 주게 되면 지금 엄청난 지금 돈을 줘야 될 그런 상황에 그거를 빠져 있어요. 혼자서 하고 맨몸으로 계시죠. 맡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소송을 하시면서. 그러니까요. 이제 곧 이제 접수가 이제 됐으니까 네네네. 곧 통지가 올 겁니다. 이제 오면 텍사스 한번 가셔야죠. 봐서 이제 봐서. 나 이런 여유가 너무 좋아. 봐서 갈 거야. 네. 이렇게. 예. 그런데 지금 론스타뿐만이 아니잖아요. 비서실장은 맥콜이에요. 그렇죠. 비서실장은 맥콜이야. 그 정말. 맥커리가 9호선에 그 투자하지 예.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9호선이 제일 일산대교도 맥콜이가 예. 처음 시작했어. 이런 9호선이 젠장 제일 진짜. 그 복구가 느렸어요. 그 맥커리 제일. IMM 그 당시에 맥커리가 네. 그 이상득 씨 아들이 거기에 있었죠.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명박 때 전부 다 그 9호선 우면산 그 부산 백양터널 무슨 다 다 그래서 다 했어요. 있어. 그리고 그 심지어는 무슨 도로부터 시작해서 뭐 안 한 게 없어요. 안한 게 없죠. 그 전부 다 그게 뭐냐면 MRG라는 걸 그렇지. 가지고 해줬거든요. MRG라는 게 최소 수익을 보장해주는 조건입니다. 그건 땅 짓고 헤엄치는 그렇죠. 이 돈은 벌 수 있으니까. 그걸 또 누가 이상득의 동생인 이명박이 그렇게 다 해놓은 하도록 거예요. 만들어준 거지. 그러니까 이명박이 자기 조카를 위해서 한 거야 사실은. 아유 눈물겹다. 근데 그 가족에다. 조카가 낸 아유. 돈이 그 조카 돈만이겠냐고. 조카는 돈이 전 발음을 네. 근데 조심했습니다. 이제 예. 사실은 이제 그래 가지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이명박은 2008년도에 그 취임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2007년도에서 2008년도 넘어가는 그 당시에는 그 선거가 그때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때 인수위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인수위 때부터 해먹기 시작한 거죠. 맞아요. 그 당시에 그 기억나. KIC라고 한국투자공사에서 어. 2조 5천억을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다 몰빵을 그 메르린치에 투자를 해가지고 맞아요. 1조 8천억을 날려먹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당시. 그게 그 돈이야. 그게 투자금인 거야. 그게 맥코리의 투자금인 거야. 진짜 저기로 오래간만에 들어가가지고. 생각나네요. 진짜 생각나네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1조 8천억을 날려먹은 것 때문에 국회에서도 시끄러웠어요. 네네네. 그런데 그 뒤에 그때 유양부. 국회의원들이 그 뒤에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유양부. 그 투자했던 친구가 고아농이라는 말레이시아 학교인데 이 친구가 그걸 날려먹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 하면은 싱가포르로 날아갔어요. 싱가포르로 날아가가지고 브림스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브림스라는 회사가 그 아까 맥커리에서 활약을 하던 이상득의 아들 이지영이가 거기서 해먹다가 이제 싱가포르로 망명한다고 하고 가서 가버렸어요. 가서 브림스라는 데 같이 합류를 해요. 그래서 그 거기서 싱가포르 해먹는구나, 그 이제 또. 브림스라는 회사 갔는데 웃기는 거는 그 당시에 여러분 CNK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나요? 예. 아프리카의 그, 예. 그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그래요. 강산이 예. 있었던 그때 그 사기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 CNK가 이제 돈을 그 스위스 크레딧 은행에서 그 돈을 빌려오는데 그게 브림스에서 스위스 크레딧 은행을 통해 가지고 빌려준 거야. 한번 거쳤구나. 그래 거쳐 가지고 마치 스위스 크레딧 은행에서 투자를 받는 것처럼 그게 돈 하니까 세탁이지. 그래 그때 막 주가가 확 올라갔을 때 그걸 팔고 빠져나오잖아요. 또 그거를 했던 사람이 이명박의 신복 아닙니까?
그렇죠. 그 네. 박영준이가 박영준이 그 하고 아이고 부산에 계신 분 말씀하시는 네. 거죠? 아니, 좀 계신 박형진 분 말고 박영준. 박영준 비서. 아니군요. 아닙니다. 왕차- 부산에 계신 분 왕차가. 아닙니다. 왕차가. 네.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그 당시에 안 알려진 게 뭐가 있었냐면 그때는 우리 증권이 있었어요. 우리 증권이 뭐냐면 LG 증권이 우리 증권으로 바뀌었어요. 이름이. 근데 그 LG 증권에서 우리 증권으로 바뀌어 가지고 거기서 한 200억을 또 우리 투자증권이잖아요. 이름이. 네. 저거가 투자를 하면 돼요. 네. 근데 그거를 불임스로 200억을 투자를 해요. 대단하다. 그 돈 대단해. 지금 받아왔는지를 돈에 확인을 대한 해야 돼요. 집념이 못 받아갔을 걸. 못 받았을 걸. 그런데 그게 그 돈이 다시 돌아서 CNK로 갔을 거로 지금 보고 있는 건데 그런 과정들을 전부 다 그때 이팔성 우리은행장하고 뭐 이팔성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일들이 다 벌어진 거예요. 이팔성이 또 그렇게 이명박의 중마고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예. 아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4대 천왕에 그 네. 이름을 올리잖아요. 그렇죠. 이팔성, 강만수, 네, 박영준 이제 또 오래간만에 얼굴. 이승유? 왕차가. 네. 그 당시에 김승윤가요? 김승윤은 하나은행. 하나은행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금융권을 전부 다 장악해가지고 했는데 이명박을 이번에 사면할까요? 뭐 이런 이야기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명박은 뭐 사면 괜찮다고. 못한다는 네. 아니 조선일보에서 사면 못한다고 이제 네. 이야기가 나오니까 네. 그 창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국가 운영에 지장이 있다면 사면 안 해도 괜찮다고. 뭐 되는 줄 알고 지가 보니. 아니 맞는 놈이 여기 때려달라 그래. 저기 때려달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네. 지가 무슨 권리로 지가 그러니까 아니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일인데 국가를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다면은 사면 안 해줘도 된다고. 제가 이번에 그게 그 국가를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는 게 아니죠. 돈을 빼돌리는데 지장이 시장이 있다면 네, 맞아요. 나는 약간 좀 늦게 나는데 네. 야 그 대신 내 돈 잘 관리하고 있는 거지. 싱가포르 알잖아. 이런 거.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돈 있으면 네. 예, 뭐 사식 한번 넣어드릴게요. 이명박님한테. 예. 아니 지금 나와가지고 잘 먹고 있는데 뭐 사실 아니 어차피 또 사식이야. 풀려가죠. 사식 한번 넣어드리고. 나와 있다니까. 아니요 다시 들어가게 만들어야죠. 들어가게 만들고. 그럼 사식 한번 아. 넣어드리려고. 들어가야죠. 뭔가 코드가 잘 안 맞았구나. 네. 저는 하여튼 왜냐면 이제 슬슬 마무리를 부탁한다고 하니까 사식 한번 넣으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네, 제 역할이 알겠습니다. 이겁니다. 사실은 안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사실 제가 오늘 아침 이 오면서부터 지금 화가 너무 많이 나 있어가지고 오는 내내 이게 말이 되는 정권인가 이게 뭐 맞아요. 게다가 지금 사실 저희가 그나마 이제 수재가 서울에는 조금은 그래도 지금 수습 단계지만 지방은 또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이제 충청도로 내려갔죠. 네, 충청도 충청, 하고 전북 뭐 이렇게 전북. 내려가 있습니다. 지금 좁아가. 네. 그 원래 고향 쪽이시라면서요. 예, 뭐 군산 뭐 이쪽이 좀 네, 난리가 맞아요.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사실 또 그나마 서울이니까 저희들이 조명은 받았지만 지방은 아예 그런 관심도 게 없습니다. 없잖아요. 예. 지방도 사람입니다. 그분들도 국민이고요. 그러면 더욱더 정부가 더 이를 한번 겪었으면 세심하게 또 다른 얘기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없어요. 저는 그때 보면서 이건 진짜 부정부다. 이건 엉망진창이다. 그쪽 지방 정부는 그래도 제대로 대응은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럴 리가 없죠. 그쪽도 뭐 많이 절로 넘어갔는데 네. 또 전 드시고 계시거나. 뭐. 저는 어? 드시지 마세요. 아무리 그리고 뭐 맛있더라도. 저기 거기서 수영하고 계신 분도 있었고 아 그래요? 펜코에서 오죽했으면 네, 펜코. 펜코라고 하면 얘네들은 완전 극우 애들이잖아요. 아 완전 그거죠. 근데 뭐 극우 축구 애들이 좋아하고. 세상에 펜코 사이트에다가 서울에 17개의 구청장을 국민의힘이 탈환했다. 어? 그 구청장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 들여다보자. 어. 그랬더니 서초구청장 사라졌다. SNS에 없어. 어. 비가 그렇게 오는데. 어. 강남구청장 뭐 저렇게 또 여기도 놀고 계신다. 그리고 송파구청장. 송파에서 수영대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마포구청장 전 드시고 전 계십니다. 드시고 계시고. 네. 예. 다 17명의 구청장 중에 유일하게 수혜 얘기한 게 딱 한 명, 양천구청장. 아 양천구는 저희 구입니다. 제가 있는. 성동구청장도 거기는 우리 민주당. 민주당. 그래서 네. 그 다음에 거기까지 살펴본 다음에 네. 민주당 구청장을 찾아보자. 네. 성동구청장 정원호. 와 열심히 다니고. 어. 가서 뭐 수해 지역을 예, 직접 그렇죠, 다니면서 그렇죠. 우산 쓰고 다니고. 그 다음에 또 은평구청장 잘한다. 네. 그만하라 보자. 민주당 구청장들은 전부 다 다니라고 했어. 근데 양천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양천구청장이 이제 그쪽이잖아요. 이쪽에. 근데 근데 양천구청장이 네. 윤핵관 쪽이 아니어서 잘릴 뻔했었대. 아 그래요? 그랬는데 돼가지고 오히려 어. 잘했다고. 아 그게 아닌 걸로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옛날부터 완전 그쪽 라인인 것 맞죠, 같은데. 그쪽 라인이었어? 그 행동하는 거 봤을 때는
원래는 그 전에 김수영 구청장이라고 두 번을 하시던 분이 있었는데 재선에서 이번에 3선 도전하시다가 이번에 양천구청장이 이제 된 거거든요. 네. 빨간당이. 네. 근데 이분이 약간 저는 옛날부터 봐도 그쪽 이 윤석열 라인에서 엄청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예. 하다못해 SNS에 수혜에 대해서 당부라도 했다니까. 아 당부. 서초구청장은 내가 당부. 아직 서초구청 구민인 줄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양재동에 살았거든요 예전에. 이사 온 지 6년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문자가 와요. 그런데 다음 날 왔다는 거. 다음 이미 사고 다 났는데 비가 완전 다 나서 사람 다 죽고 그다음에 예. 그 다음 날 오후 1시 반인가 어. 구민 여러분 걱정이 많으시지요. 야 진짜 한심하다 진짜. 알겠습니다. 아 진짜 이거 엉망은 엉망이네요. 이제 앞으로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정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진짜 각자 도생해야 하는 우리의 슬픈 삶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부끄러운 하늘을 보기가 부끄러운 날입니다. 여러분 찍으셨잖아요. 형 나 아니야. 여러분이라고 하니까 예. 예, 일단 여기 세 명은 합니다. 여기 말고 아. 여러분들이 아, 찍었잖아요. 예. 지금 여당을 찍으신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아, 좋았어. 이런 거 좋다. 이런 거 좋았어. 하나 건진다. 오늘 1시간 넘게 해서 하나 건졌다. 아유. 하여튼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마무리 멘트로 오늘 저희 우리 청장님부터. 청장님. 예, 지금 저는 그 우리가 8.15 이후에는 8시 15분에 네, 방송된다는 거 이거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또 새로운 우리가 그 시간을 바꾸는 만큼 또 새로운 좀 더 풍성한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네. 분노할 땐 분노하고 또 그렇죠. 우리가 또 이 서로 위로하고 이럴 때도 서로 위로하면서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예. 저도 이제 8.15로 독립을 하는 안홍구 TV의 그런 기운을 팍팍 드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더 재밌게 더 또 신랄하게 그렇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아유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 끝나면 안 멘트가 있는데요. 그 다음 주 이제 그리고 목요일은 예, 이제부터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이 화목을 계속 붙박이로. 함께 해주신다는 붙박이로. 거. 예, 붙박이 소위 말하는 붙박이입니다. 빌드인 같은 거죠. 빌트인. 예, 빌트인이죠. 예, 그렇게 꼭 좀 명심해 주십시오. 네. 하여튼 잘 주무시고요. 다음 주에는 8시 15분에 뵙겠습니다. 주무세요. 잘 자요.